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 매체로서의 공연 영상화 강의를 맡게 된 진영기라고 합니다. 저는요, 현재 전주대학교 영상방송학과 겸임교수로 있고요. 공연 영상화 전문 기업의 스타트업을 만든 오스토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2016년에 한국에 들어와서요. 한 지금 5년간 공연 영상화 작업을 계속 해왔고요. 저는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융복한 공연 또한 제작을 했으며 30편이 넘는 공연 영상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렇게 공연 영상화 작업을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다 보니 공연계 사람들과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5번의 강의를 통해서 공연 관계자분, 공연자들 그런 분들이 조금 영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고, 영상을 찍는 공연 영상 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연 영상을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이나마 가이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강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공연 예술의 특징과 영상화에 대한 오해들이라는 주제로요. 공연 영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강에서는 공연 영상은 과연 공연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영상화 제작 방법과 좋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공연 영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할 거고요. 4강은 공연과 영상이 둘의 이종교배로 탄생된 새로운 장르로서의 공연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고요. 5번째 시간에서는 대한 콘텐츠로서의 공연 영상화 사업의 주요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공연 영상의 이해가 조금 넓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과 함께 이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공연 영상화는 과연 공연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공연 연출가들에서 항상 질문합니다. 그들 또한 매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니다. 공연 예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연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죠. 행위자, 배우, 무대라는 공간, 그리고 감상장인 관객이라는 이 3가지 요소가 한 공간 안에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바로 중요한 부분이 현장성입니다. 공연의 Now and Here, 그죠? 와 같은 호흡을 같이 하는 공연의 요소로서 공연 예술은 이루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영상화를 하게 되면요, 그러한 요소들이 제거가 되기 시작된다는 거죠. 일단은 공연 영상을 찍고 나중에 편집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흐트러지게 되고요. 우리가 보는 관람객은 영상으로 공연을 보기 때문에 공간도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객의 피드백이 인터넷 채팅창으로 연결될 수는 있겠으나 그게 행위자 혹은 공연을 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공연 영상화는 공연 예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영상 예술에 가깝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꺼내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공연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역으로 드린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공연의 예술은 사라짐의 예술인데 그 사라짐이 없다면 이게 공연 예술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영상화된 공연은 공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여 어떤 사람들은
이것 또한 공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는 그러한 논란은 약간 잠식이 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연계도 영상을 이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공연 영상화란 무엇일까요? 공연 영상화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지 공연이라는 소재를 영상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제가 왜 컨텐츠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사라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 어디서든 꺼내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컨텐츠라고 하는데요. 공연은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연 영상화는 컨텐츠란 공연 컨텐츠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연 영상화는 크게 제작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상을 촬영한 녹화 방식을 재편집하는 과정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 생방송 중계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미디어 아트 방식,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주고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그 세 가지마다 고유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녹화 편집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공연 영상화 녹화 방식은 2016년에 해경고 홍시라는 것도 있고요. 뭐 얼마 전에 김종국 찾기 VR 엣지 U 플러스에서 한다든지 점막의 공연을 어떻게 영화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본다라는 거, 그리고 IPTV를 통해서 계속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영상 녹화 방식을 차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요,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앵글도 후반에 녹화한 거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최고의 앵글을 찾아서 최고의 영상화 작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 하지만 이게 단순히 말하면 좋겠으나 단점도 있죠. 그거는 공연의 미학을 훼손시킨다는 겁니다. 이러한 녹화 방식은 공연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방송 중계 방식인데요. 어찌 보면 이 방식이 저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그 공연 미학을 그 라이브성을 하면서 축구 중계를 보듯이 공연도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록 공간과 관객은 같은 공간에 있진 않지만 그 시간이라는 현장성 때문에 공연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요, 영상 제작으로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많이 하고 오히려 카메라 대수가 더 많아서 더 많은 앵글을 찍어야 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고비용의 단점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미디어 아트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식을 최초로 했던 사람은 우리나라의 백남준 씨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백남준 씨는 전 세계에 있는 퍼포머들을 TV라는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공연을 했고 그거를 오히려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 이것도 일종의 공연이고 서로의 인터랙션이 가미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하지만 이런 것들의 장점은 요즘 나오고 있는 XR, AR, 그리고 VR 같은 장르가 접목이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르가 조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라면, 단점으로는 기술이 너무 보인다는 거, 공연의 본연의 미학적인 측면이 많이 훼손이 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저한테 공연 영상화란 무엇인가요? 라고 다시 되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공연 영상화는 이꼴 고급 예술의 대중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영화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영화가 최고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뉴욕에서 매초 오페라 공연을 보면서 최고의 예술은 오페라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거는 좀 다른 체험이었다는 거죠. 그 뒤로부터는 무용이 최고의 예술이다. 그래서 최고의 예술은 없다. 모든 예술은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각 장르에 맞는 영상들을, 영상이라는 보편적인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미디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 그거는 또 다른 해석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은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페라도 있고, 연극도 있고, 무용도 있고, 창극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악극, 마당극, 연주회, 요즘에는 융복합 공연까지 다양한 공연들이 있고요. 그 공연마다 각자 연출자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리고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공연 관계자들은 그 부분에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영상 제작자들은 저도 처음에 그랬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촬영 감독, 연출가가 이 무용은 발동작이 중요한 동작이고 그 동작의 의미를 살려야 되는데, 카메라 감독은 기본적으로 얼굴을 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향이 생길까요? 공연 연출가의 의도를 영상이 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연 영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이라는 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야 된다는 거, 그 매체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클로즈업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연이 가지고 있는 것과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들이 공연 영상화가 왜 공연의 현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연 영상화가 왜 현장감이 떨어지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위계 질서의 부재, 두 번째는 동시성이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이거는 디지털의 특성과 결부되어 있는데요. 공연이라는 것들은 그 공연자의 의도에 따라서 무대 위에서 어떤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명이라든지 배우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관객들의 그 볼거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조차도 누군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관객들이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랄지 말을 하는 사람을 쳐다보게끔 만드는 효과를 주기도 하죠. 그게 바로 동시성인데요. 관객의 선택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매번 공연을 보지만 그 동시성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배우를 봤다가 다음번에는 저 배우를 보게 된다면 다른 결말과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공연은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울 수 있다면, 디지털 매체는 가지고 있는 거는 박제화한다는 거죠. 그거를 똑같이 반복해서 보지만, 뭐 영화도 그렇게 본다고 하지만 매번 다른 감독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의도된, 연출된 감독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의 현장성은 영상으로는 어떤 누가 와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연의 언어 문제보다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그 눈과 카메라의 그 간극이 있고요. 우리의 귀와 녹음기, 마이크의 간극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과 귀는 더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반면, 기술력으로 담아내는 소리와 이미지는 그것보다 좁은 의미에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조율하고 있을 때는 전문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전문적이지 않다면 그 영상은 약간 지루할 수 있다는 거, 만족감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연 예술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일회성이라는 거, 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거, 시간의 제약이 있다는 거, 복합성이 있다는 거, 관람객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5가지 요소를 영상화가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공연 영상화의 현장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이것으로서 저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고요. 앞으로 공연 영상화의 조금은 디테일하지만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전달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